8월 2일 히로카 타스로는 침실에서 전화벨 소리에 눈을 떴다. 오카다 시로였다. 그는 함께 아침을 들지 않겠냐고 말했다. 히로카는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인간과 개인적인 교제를 가지는 것을 생리적으로 싫어했다. 그들은 자주 변덕을 부리며 야구선수를 자신의 식탁에 앉게 하는데 100% 자기만족을 위해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혈통증명서가 붙은 값비싼 애완동물을 키우거나 게이샤를 보석 가게에 데리고 가고 싶어하는 신경과 비슷한 것이다. 현역 시절에는 그래서 여러 번 수치스러운 경험을 했다. 그러나 오카다의 경우라면 거절할 수가 없었다. 히로카는 엔젤스의 수석 코치였기 때문이다. 약속 시간에 맞춰 시나가와에 있는 올림픽 건설회사의 사장실로 가서 머리를 어깨까지 늘어뜨린 젊은 미서에게 이름을 댔다. 굳이 말씀하시지 않으셔도 알고 있어요. 저도 엔젤스의 팬인걸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웃음만으로도 사람의 마음을 끄는 매력적인 얼굴이었다. 이런 웃는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건 행운이었다. 약간은 우울한 기분이었던 것이다. 입이 가벼워졌다. 그렇게 약한데도? 사실은 코치님의 팬이에요. 그녀는 다시 한번 웃었다. 그리고 이런 말을 덧붙였다. 사장님은 오늘 아침 약간 저기압이신 것 같아요. 오카다는 널찍한 집무실에서 스포츠면을 조심스럽게 피해가며 경제신문을 보고 있었다. 히로카가 사장실에 들어서자 심각한 얼굴로 그를 맞았다. 오카다는 가죽을 씌운 의자에 앉은 채로 히로카를 맞았는데 일어서니 180cm의 히로카보다 20cm는 작았다. 하지만 체중은 90kg으로 히로카보다 15kg이나 더 나갔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만형이다. 머리는 앞부분이 시원하게 벗어졌다. 얼굴은 이렇다 할 특징이 없다. 오히려 만사태평인 얼굴로 보였다. 그러나 그를 잘 아는 사람들은 그런 그의 얼굴이 날카로운 사업적 재능을 평소 숨겨두기 위한 위장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런 이미지에 맞추려는 듯 헐렁한 바지에 흰 멜빵을 달고 있었다. 히로카는 이 56세의 구단주가 싫지는 않았다. 난 꿈을 대는 건 싫어하는 성격일세. 오카다가 느닷없이 말을 꺼냈다. 자네가 감독을 맡아줘. 히로카는 그다지 놀라지 않았다. 패전이 거듭되면 감독을 갈아치우고 싶어하는 게 프로야구 구단주들의 버릇이다. 하지만 현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분명히 엔젤스는 패배를 거듭해 팀은 누더기처럼 너덜너덜해졌으며 감독이 선수들의 신뢰를 잃은 건 오래전이었다. 부진의 원인을 감독의 책임으로 돌리려는 선수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런 일은 누가 감독을 하더라도 긴 시즌 동안 한두 번은 있는 일이다. 그때마다 감독의 목을 뗐다 붙였다 하는 방식의 히로카는 반대였다. 결국 그것이 팀을 약하게 만든다. 야구단에서 쫓겨나는 게 선수가 아니라 항상 감독 쪽이라는 걸 선수들이 알아버리기 때문이다. 선수는 감독의 명령을 듣지 않게 된다. 그것은 거듭되다 보면 나쁜 전통이 되어버린다. 한신 타이거스가 그 좋은 예였다. 후지무라 후미오를 시작으로 무라야마 미노루도 가네다 마사요시도 요시다 요시오도 그 때문에 현역 시대의 영광마저 진흙칠 당하고 말았다. 이런 지독한 부진 때야말로 구단주는 감독을 지지해야 한다. 감독을 교체한다고 팀이 강해지진 않습니다. 야구를 하는 건 선수들이니까요. 히로카는 말했다. 6개의 연속 안타를 치고도 한 점도 뽑아내지 못하는 이류 선수들이 모인 것이다. 누가 감독을 하더라도 엔젤스는 연패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나는 참았네. 수위와 20게임 차 이상으로 벌어져도 관중이 30%가 줄었어도 그래도 참았네. 그렇다면 어째서 좀 더 참지 못하시겠다는 겁니까? 오카다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고통과 분노를 가까스로 억제하고 있는 것이었다. 난 노이로제 걸린 남자를 감독으로 앉혀놓았던 거야. 그 남자가 선발 라인업을 어떻게 결정했다고 생각하나. 매일 점쟁이를 찾아가 점을 보고 있었다네. 선수의 등번호를 가지고 가서 말이지. 어제 저녁 그것을 깨달았네. 그 순간 내가 느낀 공허함과 굴욕이 어느 정도였는지 자네는 알 수 있겠나? 설마. 그래, 설마라고 하겠지. 세상 어느 누구도 프로야구 감독이 점을 쳐서 라인업을 짠다고는 상상도 못하겠지. 그러나 그 남자는 그렇게 하고 있었다네. 듣고 보니 지피는 데가 없지도 않았다.
코치의 의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생각할 수도 없는 비상식적인 작전이 많았다. 하지만 지금 하는 말이 사실일까?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네. 하지만 난 이미 감독하고 얘기했네. 그는 구단을 떠나는 것에 동의했어. 오카다는 어깨가 들썩일 정도로 크게 숨을 내쉬고 시가 케이스에서 시가를 한 개 빗꺼냈다. 셀로판지 포장을 벗기자 잘 마른 향기가 공기 속으로 퍼졌다. 그는 탁자 위에 대리석 라이터로 시가 끝 구석구석 빠진 데 없이 불을 붙였다. 절망적인 상황이야. 그가 나지막이 내뱉었다. 엔젤스는 중상을 입고 빈사 상태에 있어. 누군가가 나서서 구하지 않으면 안 돼. 침묵이 흘렀다. 히로카도 주머니에서 세븐스타를 꺼내 불을 붙였다. 그리고 작년 시즌이 끝난 뒤 감독직 요청을 거절했던 일을 떠올렸다. 히로카는 그때 라디오 간토 방송에서 해설자를 하고 있었다. 거기에 몇 개의 잡지에 정기적으로 기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입은 웬만한 에이스급 투수에 뒤지지 않을 정도였다. 그런 상황에서 오카다로부터 감독을 맡지 않겠느냐는 제의가 온 거였다. 히로카는 망설였다. 수입의 밸런스를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었다. 그는 현역 생활을 그만둔 뒤부터도 야구인은 유니폼을 입어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었고 실제로 다른 구단에서도 코치 생활을 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엔젤스에는 그의 선수 시절 선배가 벌써 3년 전부터 코치로 있었다. 그 남자의 성격을 히로카는 잘 알고 있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후배한테 머리를 숙인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남자였다. 자신감 과잉의 병덕쟁이였다. 히로카는 오카다한테 하루만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다. 그리고 다음날 그 선배가 감독을 한다면 코치로 입단해도 상관없다고 답변했다. 그 사소한 인정론과 주위 사람과 원만하게 지낸다는 무른 생각의 결과가 지금 이런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였다. 이런 것이다. 히로카는 생각했다. 인생이란 놈은 언제까지 도망치는 걸 용서하진 않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는 말했다. 지금의 엔젤스 감독을 맡겠다고 할 사람은 어디에도 없을 테니까요. 아니, 얼마든지 있어. 오카다가 말했다. 자네처럼 뛰어난 재능을 가진 인간이 적다는 것뿐이야. 좋았어. 그러면 식사를 하러 가지. 그러고서 기자회견이다. 두 시간 후 엔젤스 구장 선수 살롱에서 기자회견이 행해졌다. 신문사와 방송국 기자가 60명 정도 모였는데 엔젤스 때문에 이 정도의 보도진이 모여든 건 처음이었다. 자리를 함께한 오카다는 히로카의 인기가 뿌리 깊다는 것에 새삼 놀랐다. 이것만으로도 이미 엔젤스의 이미지 제고 효과는 보증받은 것과 마찬가지고 아마 관중수도 늘어날 게 틀림없을 것이다. 한편 모인 기자들은 상당히 흥분한 모습이었다. 기자들은 가능한 한 앞자리에 앉으려고 의자를 덜거덕거렸고 카메라맨은 멋진 앵글을 확보하기 위해 서로에게 거칠게 목청을 올리고 있었다. 기자들이 드라마틱한 기분이 든 것은 히로오카가 자이언츠를 떠날 때 모양 좋게 나온 게 아니라는 사실 때문이었다. 1966년 연말 당시 감독이었던 가와카미 데사루와의 기질 차이로 인한 불화가 점점 커지며 갈등이 거듭된 끝에 불만 분자라고 하는 딱지가 붙어 잘린 것이었다. 기자들은 그런 종류의 얘기를 엄청 좋아했다. 그래서 엔젤스를 이끌 히로오카가 자이언츠에 대해 엄청난 집념을 터뜨릴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이었다. 원한을 풀겠다고 말하는 히로오카. 12년 만에 서륙에 불타다. 기자들의 머릿속에서 잽싸게도 그런 제목들이 뛰어놀고 있었다. 또 어떤 기자는 자이언츠의 감독 나가시마를 의식했다. 숙명의 대결, 왕년의 삼루, 유격수 콤비. 그런데 기자들의 예상은 결국 틀리고 말았다. 히로카는 그들만큼 호인이 아니었다. 감독이 된 심경은 엄청난 팀의 감독을 맡아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6연속 안타로 한 점도 뽑지 못한 팀이니까. 그건 신기록인 것 같습니다. 과거 이글스와 브레이브스가 5연속 안타로 득점을 올리지 못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것을 깬 거죠. 그렇습니까? 어찌됐든 그런 팀입니다. 어떤 방침으로 임할 작정이신가요? 별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주전부터 전원 2군으로 내려보내 처음부터 단련해 나갈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렇지만 지금의 엔젤스로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야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을 전임 감독에 대한 평가로 받아들여도 좋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나도 코치였으니까요. 저 조금 희망적인 얘기는 없습니까? 없네요. 히로오카 씨, 그걸로는 곤란해요. 기사를 쓸 수가 없잖아요. 어떤 얘기를 하면 좋겠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찌됐든 한번 해보겠다든가, 허슬 플레이를 보여주지 않는 선수는 기용하지 않겠다든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말을 해도 이기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게다가 나는 선수들을 부추기거나 엉덩이를 걷어차가며 쓰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기술이 없는데 그렇게 해봐야 괜찮은 건 기껏해야 두세 시합 뿐이고 결국은 약점이 드러나니까요. 우리 팀의 선수들은 전부 그런 선수들 뿐입니다. 얼마나 자신들이 어처구니 없는 선수인가를 인식시키는 게 우선입니다.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벌써 대충은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렇다면 저 자이언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강하고 특별한 감정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자이언츠에 대해서 말이죠. 이기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내 팀에 대해서 그런 것처럼요. 타이거스에 이기는 거나 자이언츠에 이기는 거나 1승은 1승이니까요.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길 수 없겠죠. 우리 선수들 한번 보세요. 하지만 히로오카 씨는 자이언츠에 대해 특별한 감정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것이 승부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감정만으로 야구를 이길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건 없겠죠. 나가시마 감독에 대해 무슨 감정 같은 건 없습니까? 팬들은 분명히 두 사람의 대결을 기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나무랄 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선수들에 둘러싸여 수위를 독주하고 있으니까요. 기자들은 거듭 질문을 하려고 시도했고 몇몇 기자가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그들이 깨달은 것은 자신들이 바라던 뭔가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끌어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결국 질문할 의욕을 잃었고 기자회견은 끝났다. 기자들이 나가고 둘만 남았을 때 구단주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선수들이 기자회견 내용을 오늘 석간신문에서 읽겠지. 선수들이 무슨 생각을 할 것 같나? 그리고 분발하려는 마음이 생길 것 같나? 히로오카가 대답했다. 그들도 바보가 아니라면 어떤 생각이 들겠죠. 게임이 시작되기 전에 엔젤스 벤치는 긴장감으로 꽉 차 있었다. 선수 몇 명이 석간신문을 받고 신임 감독의 인터뷰 내용이 전 선수한테 전해졌다. 그들은 바보가 아니었다. 신임 감독으로부터 얼마나 모욕당한 것인지를 정확히 이해했다. 그들 어느 누구 하나 입을 열려고 하지 않았다. 각자가 마음속으로 히로오카에 대해서 격렬한 분노의 불꽃을 태우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관중들에게도 그런 선수들의 분위기가 전해졌다. 관중들은 엔젤스의 분위기가 좋다고 생각했다. 선수들은 감독 교체라는 극적인 현실 앞에서 지금까지 자신들이 해왔던 한심스러운 경기를 반성하고 신임 감독인 히로오카에게 첫 승리를 선물하려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오후 6시 28분 엔젤스 선수들이 1회초 수비를 하기 위해 그라운드로 흩어졌다. 마운드에는 에이스인 오타키가 서 있었다. 그는 지금까지의 이상한 선수 기용 때문에 8일 동안이나 등판의 기회를 잡지 못하고 충분한 휴식을 가졌다. 그는 자이언츠의 톱 타자인 시바타를 맞아 포수의 사인을 확인하기 전에 흘낏 째려보았다. 틀림없이 좋은 분위기였다. 그러고서 사인에 간단히 고개를 끄덕이고 커다란 투구 동작으로 제1구를 꽂아 넣었다. 엄청난 스피드의 직구가 포수의 밑으로 빨려 들어갔다. 신임 감독에 대한 분노가 공으로 옮겨간 듯했다. 오타키는 시바타를 3구 삼진, 타카다를 투스트라이크 원볼에서 헛스윙 삼진, 그리고 끈질기게 달라붙는 장훈을 역시 마지막에는 삼진으로 봉쇄했다. 1회 말 공격이 시작되기 전에 히로오카는 선수들을 모아놓고 지시를 내렸다. 자이언츠의 선발 투수는 고바야시였다. 빠른 카운트에서 치지 말라고 했다. 될 수 있으면 많이 던지게 해라. 노려야 할 공은 직구다.
그렇게 하면 고바야시는 슬라이더나 싱커를 많이 던질 것이다. 그리고 스태미나가 떨어질 것이다. 하지만 엔젤스 선수들은 곧 히로오카를 몹시 놀라게 하려고 작정한 듯한 공격을 보여주었다. 톱 타자인 이루수 기하라는 고바야시의 1구를 배트 윗부분에 맞춰 일루스 플라이를 쏘아 올렸고, 2번인 유격수 가노는 2구째를 쳐서 2루 땅볼로 물러났다. 이어서 좌익수 다카라는 1구째 공을 좌익수 앞으로 굴러가는 안타로 만들어냈지만 4번인 일루수 허드슨은 또 1구째를 노려 중견수 플라이. 깔끔하게 공 5개로 공격을 정리해버렸다. 어떻게 된 거야? 히로오카는 타격 코치인 구사노에게 말했다.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실제로는 억누를 수 없을 정도로 화가 났다. 단지 5구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 고바야시 오늘 회심의 볼이 뭐야? 그러자 구사노는 태연하게 이렇게 말했다. 선수들이 일부러 아웃당하려고 친 건 아닙니다. 반대로 오늘 게임에는 좋은 분위기로 임하고 있습니다. 다만 선수들은 좋다고 생각될 때 원하는 대로 치는 게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태까지 쭉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 건가? 그거 대단한 생각이군. 히로오카가 말했다. 그러나 그래서야 고바야시를 이쪽에서 도와주는 셈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가면 저 녀석은 20회나 30회라도 팔팔하게 던질 거야. 그렇지만 오늘은 선수들이 이기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겠지. 그리고 그 말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 감독들의 선수 시대의 영광이 팬들로부터 잊혀버리고 만 거겠지. 하지만 엔젤스 선수들의 파이팅은 진짜였다. 4회 말 1사후 3번 다카하라가 두 번째 안타를 쳐냈고 허드슨도 그 뒤를 이어 안타를 쳐냈다. 다카하라는 도루왕 레이스를 다투고 있는 그 빠른 발을 내달려 3루를 함락시켰다. 히로오카는 5번 타자인 우익스 메녹스에게 스퀴즈 번트 사인을 보냈다. 아직 많은 이닝이 남아있지만 메녹스는 고바야시의 싱커에 전혀 타이밍을 못 맞췄고 앞 타석에서는 엉덩방아를 찌울 정도로 크게 헛스윙 삼진을 당했다. 메녹스는 사인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3루 코치인 다카야나기를 불러 뭔가 이야기를 했다. 다카야나기는 크게 고개를 끄덕이더니 성큼성큼 벤치 쪽으로 걸어왔다. 감독님, 타자는 히팅 하면서 엄청나게 기세등등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아이호프 히팅이라고 합니다. 난 스퀴즈 사인을 보냈다.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전임 감독님은 이럴 때 선수의 기분을 존중했습니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몰라, 히로오카가 말했다. 그러면 스퀴즈입니까? 당연하지. 다카야나기가 메녹스 쪽으로 돌아갔다. 그는 메녹스의 어깨를 두드리며 뭔가 이야기를 했다. 메녹스는 그러고서 유유히 타자석으로 다시 돌아갔고 초구의 스퀴즈 번트를 허리를 뺀 엉거주춤한 자세로 갖다 대면서 파울이 되었다. 다카야나기가 계획대로 되고 있다는 듯한 표정으로 메녹스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어쩔 수가 없었다. 두 번째, 세 번째도 스퀴즈 번트를 시도할 수는 없었다. 성공 못하면 거기서 끝인 것이다. 히로오카는 사인을 풀고 타자에게 맡겨두었다. 고바야시는 공 하나를 뺀 뒤에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싱커를 힘차게 뿌렸다. 메녹스의 배트는 2번 연속 허공을 갈랐다. 홈베이스에서 흙먼지가 뭉게뭉게 피어오른 것은 그때였다. 히로오카는 눈을 의심했다. 3루 주자인 다카하라가 노사인으로 홈을 파고든 것이었다. 주심은 다카하라와 포수인 야마쿠라가 엉켜있던 곳을 잠시 응시하고 있었다. 미묘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심판은 결국 결심한 듯이 오른손을 싹 수평으로 그었다. 1점 리드. 그러나 히로오카는 마음에 들지 않았다. 이런 바보 같은 야구가 또 있을까 싶었다. 6회 초, 이번에는 쾌도남마의 투구를 계속하던 오타키의 상태가 이상해지기 시작했다. 간단하게 투아웃을 시키고는 2명의 타자에게 연속해서 스트레이트 볼넷을 내주었다. 오타키는 마운드 위에서 계속해서 벤치 쪽을 쳐다보았다. 히로오카는 무시했다. 포수인 이치가와가 투수에게 달려가 2-3마디 말을 건넸다. 그러고서 원래 자리로 돌아와서 자, 마음껏 던져 하고 말하는 듯이 포수 밑을 펑펑 두드렸다.
하지만 오타키는 마운드에 우뚝 선 채로 좀처럼 공을 던지려고 하지 않았다. 히로오카는 화가 나서 뱃속이 부글부글 끓는 듯한 기분으로 벤치에서 나갔다. 책임은 스스로 지는 거다. 금방이라도 공을 놓고 달아나려고 하는 오타키에게 말했다. 스스로 볼넷을 연발해 놓고 구원투수한테 뒤치다거리를 바라는 건 조금 염치 없다고 생각 안 해? 괜찮아. 구위는 떨어지지 않았어. 대담하게 스트라이크를 잡으러 가. 히로오카는 벤치로 돌아왔다. 그러나 오타키의 팔은 완전히 위축되어 또다시 볼넷을 내주었다. 히로오카는 포수인 이치가와를 불렀다. 안 되겠습니다. 이미 던질 마음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승리 투수의 요건이 갖춰졌기 때문인가? 글쎄요. 그러나 5회가 지나고 리드하고 있을 때 녀석의 피칭은 항상 이런 식입니다. 편하게 승리를 챙기겠다는 건가? 알았어. 릴리프로 고마스를 보내지. 자네가 잘 리드해서 고마스가 볼넷을 주도록 할 수 있겠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자네는 오타키에게 승리를 안겨주고 싶나? 녀석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수법을 쓰게 할 거야? 아닙니다. 그러면 하는 거야. 알겠습니다. 이치가와는 잘 리드했다. 볼성의 공을 던지게 해 투쓰리를 만든 다음 홈베이스에서 약간 벗어난 곳에 미트를 갖다 놓고 외곽 꽉 찬 곳에 커브를 요구했다. 볼은 미트의 정가운데로 빨려 들어갔다. 볼넷. 밀어내기였다. 히로카는 자신도 모르게 보스의 리드에 감탄했다. 고마스조차 어째서 볼넷이 되어버렸는지 알아채지 못했을 것이다. 절묘한 커브였다. 고마스는 기분을 새로이 하고 다음 타자를 투수 앞 땅볼로 잡았다. 벤치로 돌아오자 이치가와가 프로텍터를 벗으며 히로카 쪽을 보고 싱긋웃었다. 시합은 1대1인 채로 9회를 맞았다. 릴리프인 고마스도 상대인 고바야시도 필사적이었다. 고마스는 베테랑답게 정교하게 외곽을 찔러 범타로 잡았고 고바야시는 엔젤스 선수들의 성급한 타격의 도움으로 여전히 빠른 싱커를 뿌려왔다. 고마스는 9회 초 자이언츠의 공격을 산뜻하게 3자 범퇴로 끝냈다. 관중석은 물을 끼얹듯 고요했다. 관중들은 엔젤스가 갑자기 이런 스릴 넘치는 경기를 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기 때문에 아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관중들은 감독 교체라고 하는 비상수단의 효과가 첫 번째 경기에서부터 보이는 것에 만족했다. 저걸 봐. 우리들의 엔젤스는 아직은 버림받은 건 아니야. 마침내 9회 말 엔젤스의 최후의 공격이었다. 하지만 중견수인 6번 데라다와 3루수인 7번 간다가 삼진으로 물러나 투아웃이 되어버렸다. 남은 건 포수인 이치가와. 그는 타율이 2할에도 못 미치는 약한 타자이고 대타가 남아있었다. 이런 장면에서는 교체되는 경우가 많았다. 히로카는 이치가와를 불렀다. 그는 대기 타석에서 돌아와 배트를 배트거리에 놓고 헬멧을 던졌다. 뭐 하는 거야? 배트를 주워. 싱커는 버리고 가. 2구나 3구째에 분명히 커브가 온다. 그걸 노려. 히로카가 말했다. 저기 대타 아닌가요? 가서 치고 와. 이치가와는 다시 헬멧을 머리에 쓰고 배트를 쥐고 타석으로 걸어갔다. 1구째. 고바야시가 자신 있어 하는 싱커로 스트라이크를 잡았다. 2구째는 안쪽 낮은 직구로 볼. 3구째 커브가 왔다. 이치가와는 눈 딱 감고 냅다 때렸다. 그러나 공은 3루 선상을 귀엽게 구르더니 파울이 되었다. 4구째 또 싱커가 왔다. 이치가와가 간신히 커트해 내 공이 다시 읽겠습니다. 이치가와가 간신히 커트해내 공이 1루 쪽 관중석으로 들어갔다. 5구째 커브. 이번에는 세게 휘두르는 걸 포기하고 가볍게 갖다 맞췄다. 맞은 부위가 좋았는지 타구는 높이 날아올라 천천히 뻗어갔다. 스코어보드의 9단기는 오른쪽으로 나부끼고 있었다. 공이 그 바람을 탔다. 우익수인 야나기타가 천천히 뒷걸음질쳐 펜스에 등을 딱 붙이고 배구 선수처럼 점프했다. 그러고는 쿵 하고 땅으로 떨어지더니 곰처럼 뚱한 표정으로 눈을 부라렸다. 글러브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끝내기 홈런.
엔젤스가 이긴 것이다. 게임 종료 뒤 히로카는 클럽하우스의 감독실에서 벌금을 받을 필요가 있는 선수들을 체크했다. 타격 코치 쿠사노가 그 담당을 맡고 있었다. 최종적으로 한번 훑어보지 않을 수 없었다. 나중에 차이가 있으면 곤란했다. 이래 말 선두타자로 초구에 손을 대 범타를 친 기하라와 2구째에 범타를 친 가노, 투 스트라이크까지는 어떻게 해서든 상대 투수에게 많은 공을 던지게 하는 게 그들에게 부여된 임무인 것이다. 4회말 찬스에서 스퀴즈 번트를 거부한 매녹스, 투수 오타키, 그는 반쯤은 자신의 의무를 방기했다. 그 외에 실점으로 연결되지는 않았지만 1루수인 허드슨과 3루수인 간다는 실책을 하나씩 저질렀다. 매녹스와 오타키로부터는 3천엔, 나머지 4명으로부터는 1천엔씩 받아내기로 했다. 히로오카는 매니저를 불렀다. 문을 열자 선수들이 야단 법석을 피우는 소리가 정면으로 들려왔다. 12연패를 끄는 게 어지간히 기쁜 모양이다. 매니저가 다가왔다. 벌금 선수의 명단을 보여줘. 히로오카가 말했다. 매니저는 말없이 서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명단 말이야. 타격 코치가 넘겨줬을 텐데. 매니저는 대답이 없었다. 아직 안 됐나? 저기 그러니까 매니저가 간신히 대답했다. 저희들은 선수한테서 벌금을 받지 않습니다. 바보 같은 소리. 스프링 캠프 때 코치 회의에서 결정된 거잖아. 그렇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흐지부지 됐나? 처음부터요. 그러니까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히로카로서는 믿을 수가 없었다. 코치 회의에서 감독과 코치 전원이 모여서 결정한 사항인 것이다. 엔젤스의 토박이 코치들은 처음에는 반대했다. 벌금을 받는다는 건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그런 걸 하지 않아도 잘 해나갈 수 있다. 코올리게들이 모인 데가 아니라면서. 그러나 선수들이 안이하게 플레이를 해 실책을 되풀이하는 이상 긴장을 늦추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이라도 취해야 했다. 히로오카는 강력하게 벌금을 받을 것을 주장했다. 그래서 결국은 모두가 납득한 것이었다. 분명히 토박이 코치들이 그 뒤에 뭔가 공작을 한 게 분명했다. 선수들과 공모해 감독을 협박했는지도 모른다. 감독은 엄격하게 팀을 강하게 하는 것보다도 선수들과 잘 지내는 쪽을 택했을 것이다. 그래서 히로코만 그 결과를 모르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밖에는 생각할 수 없었다. 저기 이제 됐습니까? 매니저가 말했다. 아, 미안하군. 히로카는 잠시 동안 혼자서 멍하니 있었다. 엔젤스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라도 할 생각이었다. 선수들은 반발할 것이다. 혹시 반란을 일으킬지도 모르지만 진압할 자신이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코치들의 협력을 계산에 넣은 뒤의 이야기였다. 그때 누군가가 문을 노크했다. 들어온 것은 수비 코치인 다카야나기와 타격 코치인 쿠사노였다. 히로카는 책상 의 회전 의자를 돌려 그들 쪽을 향했다. 그들은 만면에 싱글벙글 웃음을 지었다. 축하드립니다, 감독님. 다카야나기가 말했다. 고맙네. 오늘은 모두들 열심히 해줬어. 히로카는 웃으며 말했으나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그들을 아무래도 신뢰할 수가 없었다. 그들은 교활해 보였고 어쩐지 팀에 해가 될 것 같은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팀은 정말 분위기가 좋습니다. 어제까지 10연패나 당하고 있던 팀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습니다. 두 사람이 뭔가 얘기를 하러 온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얘기를 꺼낼 계기를 찾으려 하고 있는 것이다. 히로카는 무뚝뚝하게 말했다. 어찌됐든 이겼기 때문이겠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좋은 분위기를 유지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생각하네.
한 가지만 더 분위기가 고조된다면 좀 더 이길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길 바라네. 그런 점에서 저희가 의견을 모아봤습니다만 뭔가 그렇게 되기 위한 좋은 방법이라도 발견했나? 히로카는 웃기 시작했다. 다카야나기는 가까스로 말을 꺼낼 기회를 잡았고 히로카는 그들이 무슨 말을 꺼낼지 흥미를 느꼈다. 다카야나기는 터무니없는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얼마 동안 팀을 저희들한테 맡겨주시는 게 어떨지. 히로카는 그 어이없는 제안에 할 말을 잃었다. 다카야나기는 말을 계속했다. 저희들은 오랫동안 엔젤스에 있었기 때문에 엔젤스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를 누구보다도. 히로카가 잘못 들은 게 아니라면 다카야나기는 감독을 시켜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였다. 다카야나기는 벌써 15년이나 엔젤스에 있었습니다. 선수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장악하고 있어 분명히 잘 해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쿠사노가 다카야나기를 거들었다. 완전히 협박이었다. 히로카는 다카야나기의 팀 내 영향력을 고려했다. 쿠사노는 평범한 외야수였지만 다카야나기는 10시즌에 걸쳐 엔젤스의 주력 선수 자리를 지켜왔고 그 중에 적어도 6시즌은 2할 8푼 이상의 타율을 남겼다. 그리고 올스타전에도 유격수로 2번 출전한 적이 있었다. 엔젤스 내에서는 왕년의 스타였다. 게다가 그는 올림픽 건설의 중역들한테 인기가 있었다. 엔젤스의 스타였기 때문에 코치가 되고 나자 그는 본사 중역들의 호의를 이용했다. 선수들을 자신의 주위에 끌어들이는데 그것은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 다카야나기를 너무 만만하게 본 건 아닌가 하고 히로카는 생각했다. 벌금 제도를 유야무야 되도록 한 것도 아마 다카야나기일 것이다. 지금 여기서 두 사람을 상대로 싸우는 건 안 좋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곧 선수들을 선동해 히로카를 보이콧하려 할 게 틀림없었다. 히로카는 새삼스럽게 다카야나기를 찬찬히 바라보았다. 그는 웃음이 나오려는 걸 꾹 참고 있는 듯한 얼굴을 하고 있었고 자신만만해 보였다. 위험한 도박이었다. 말로 해서 3번트 스퀴즈 사인을 내는 것과 같은 것이었다. 다카야나기한테 팀을 맡겨서 그가 팀을 잘 장악해 지금까지의 부진을 만회할 거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다. 하지만 절대적으로 그가 실패하리라는 보증도 없다. 알았네. 그러나 히로카는 말했다. 만약 여기에서 이 위험한 도박을 이기면 다카야나기가 받을 손실은 클 것이다. 틀림없이 단숨에 승부가 결정될 것이다. 만약 진다면 그때는 어쩔 수가 없다. 얼마 동안 팀을 잘 이끌어주게. 다카야나기와 쿠사노는 자신들의 희망이 너무도 선선히 실현된 것에 놀란 모양이었다. 그러나 만면에 기쁨의 미소를 띠며 가볍게 시선을 주고받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감독님, 저희들은 어쨌든 잘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다카야나기가 뻥긋거리며 오른손을 내밀었다. 꼭 그렇게 되길 바라네. 히로카는 다카야나기가 내민 손을 잡았다. 살집이 두툼한 불쾌한 손이었다. 아, 그리고 감독님. 나가다 말고 다카야나기가 한 번 더 뒤돌아섰다. 오늘 기자회견 내용 말씀인데요. 그건 좋지 않았습니다. 선수들이 노발대발하고 있습니다. 하긴 저희가 잘 타이르기는 했지만요.